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스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올해 설 연휴 기간 동안 여수 광양항이 정상 운영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5일 동안 여수산단의 원유, 석유화학부두 대부분과 포스코 원료부두는 정상 운영되며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만 설 당일 8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해수청은 연휴 기간 동안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을 앞두고 실시된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 위반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 7일부터 제수용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 할인매장 등 2,100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쳐 중국산 들깨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 등 모두 60여 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0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미표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0억의 세금이 들어간 광양의 대표 농산물 브랜드 빅그린 매실 사업의 매실 농축액 설비가 발송입니다. 고장이 잦아 가동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됐는데 설비 공모 단계부터 예견된 결과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광양 빅그린 매실 사업단이 운영하는 매실 가공 유통센터입니다. 사업단은 지난 2016년 시 예산 24억 원과 국도비 36억 원 등 모두 60억 원을 투자해 매실 농축액 제조 설비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양의 대표 농산물인 매실을 농축액으로 가공한 뒤 국내외로 수출해 농가 소득에 기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설비의 고장이 잇따랐고 급기야 지난해 9월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유통센터에는 지난 2017년과 지난해 주주 농가들로부터 수매한 뒤 가공하지 못한 매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공모 원안에 따르면 설비의 가공 성능은 시간당 1.5톤, 농가들로부터 수매한 매실 188톤 정도는 10수일 만에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188톤 중 100톤을 가공하는 데만 무려 1년이 걸렸고 나머지 88톤은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이건 가공하면 가공할수록 적자 구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엇걸린 말을 쓰고는 아닙니다만 이미 제가 봐서는 자본 장치가 들어가 버렸어요. 문제는 설비업체를 공모하던 단계부터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예견됐다는 겁니다. 지난 2016년 6월 빅그린 매실 사업단이 매실 농축액 제조 설비 제작 및 설치 입찰 공고를 내자 성능평가 항목이 비전문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공정의 구성과 비용 산출을 위해 꼭 필요한 수율과 불용성 침전물 여부 등이 누락됐다며 사업단 내부에서부터 반발이 일었습니다. 선정 기준 역시 주관적이었다는 게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의 주장입니다. 평가위원들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한 정성평가에 의한 항목에 의해서 상대방 업체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위원들이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란이 잇따르자 광양시는 감사팀을 꾸려 실태조사에 들어갔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사업단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은 사무국에서 이 처리가 약간 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빅그린 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계를 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고요. 사업기관에 수사를 해가지고 3일로 이제. 하지만 사업단은 이사회 회의에서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사회에서 간담회를 6차례를 했습니다. 6차례를 하면서 2번은 또 한성사에서 와서 자기들 그 회사 PR을 하고 책임지고 일을 해주고 있다. 그런 말까지 다 하고. 그 결과 지난 2년 동안 사업단이 매실 가공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은 0원. 이런 상황에서 오는 6월이면 매실 수매를 위해 빌린 2억 원을 상환해야 하고 당장 고장난 설비를 고치는데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원활하게 치르기 위한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각 시군 선관위에서 이번 선거에 출마할 입후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하고 특히 금품 수수 등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900여 명에게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로
이 후보 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설 연휴 동안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순천시의회가 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도로 점용 공사장 교통대책 관련 조례안 등 주민 생활과 관련된 안건들과 함께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40억 원 증액된 1조 1,600억 원으로 가결했습니다. 의회는 또 예산 반영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고 소통과 화합의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광양항이 개항 이후 사상 최대 물동량을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미래 성장 동력으로 광양항의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 개항 32년 만에 총 물동량 3억 톤을 달성한 광양항. 광양항의 고민은 신규 물동량 창출과 스마트 항만으로의 전환입니다. 앞서 광양항을 방문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신성장 동력으로 올해부터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산업 클러스터는 광양항 중마부두와 하포부두 4번 선석에 29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해운항만물류 R&D 산업의 시험장, 이른바 테스트베드가 운영됩니다. 오는 2020년까지 13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항만공사를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사업으로 2020년까지 13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309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약 200여 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광양항이 자동화 항만 테스트베드를 갖추면 관련 기업 유치는 물론 스마트 항만으로서의 전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광양항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광양항이 해운 항만 물류 산업에 명실상부한 R&D 메카가 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양시가 올해 첫 광양 해피데이를 열고 시민들의 고충 수렴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2019년 새해 첫 광양 해피데이를 열고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 수렴에 나선 가운데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시설 등 28건의 의견을 듣고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양 해피데이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고 있으며 광양시는 연말까지 10여 차례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료 공장을 운영하면서 거래 내역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축협이 있습니다. MBC 취재가 시작되자 선거법 위반으로 공석 중인 조합장을 대신하고 있는 직무대행은 자신의 순서에 따라 직무대행을 할 뿐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한평 축협 사료 공장입니다. 축산농가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며 사료를 사갑니다. 사료 판매는 선수금 거래나 현금 거래 그리고 외상 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외상 거래를 할 때는 구매 담당자가 매출 등록 때마다 한도 초과 여부를 관리하고 농가별 거래의 적정 여부를 한 달에 한 차례 이상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평 축협은 이사직으로 있는 A씨에게 여러 해 동안 이런 절차도 없이 사료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7년 5월에 일부 대금을 갚았지만 개인 B씨 통장으로 입금했고 외상 규모도 알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축협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자체 검사를 하고도 감사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께서는 중앙의 감사가 불가피하다 그런 의견을 내셔가지고 중앙의 검사국에 사고 접수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공석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이사는 부실관리 실태를 묻자 자신은 순서에 따라 직무 대행을 할 뿐이라며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합니다. 한평 축협 사료 공장은 하루 130톤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1년에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수억 원씩 흑자를 내고 있지만 이번 엉터리 관리 실태로 보아서 얼마나 부실 덩어리가 더 있을지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작물 재배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강진군에서는 요즘 열대과일인 바나나 재배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깥은 영상 6도의 한겨울이지만 비닐하우스 안은 영상 20도입니다. 열대숲에 온 것 같은 바나나 숲이 시설하우스 안에 펼쳐집니다. 제주에서 감귤 농장을 하다 2년 전 강진으로 넘어온 김생수 씨는 열대과일 바나나 재배에 뛰어들었습니다. 제주보다는 태풍과 비의 영향을 덜 받고 난방비 부담도 적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그렇게 많이 춥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이
몸으로 그 기후 변화가 돼가고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진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바나나입니다. 제주도에서 개발된 품종인데 올 2월 말이면 수확할 수 있습니다. 강진 바나나는 1kg에 12,000원을 넘지만 당도가 높고 국내산이라는 점 때문에 벌써부터 주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열리는 원예작물 품평회에도 레드향과 골드키위 등 아열대 작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주에 비해서 여기가 일조량이 좋고 당도가 더 높습니다. 현재 레드향이 지금 14브룩스, 15브룩스까지 나오고 있어요.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기온이 오르는 기후변화에 농민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그 대표 작물을 레드향 같이 연결해서 감귤류하고 감귤 종류인 부지화는 지역 특성에 맞춰 개량될 정도로 바뀌고 있는 작물 재배지도 애플망고, 파파야, 국내산 바나나가 로컬 푸드 매장에 등장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서부와 경북 일부 내륙 지방으로도 3에서 8cm가량의 눈이 내리겠고요. 남부 내륙 곳곳으로도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오겠습니다. 이 남부 지방의 눈은 오늘 오후 시간 중에 잦아들겠지만 영동 지방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보통을 회복했고요. 대구에서는 조금 높은 편인데 오전까지만 영향을 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오늘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방은 흐리기만 하겠고요.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눈과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2도, 춘천은 영하 1.6도, 전주는 0.3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최고 8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도, 광주 2도, 부산은 4도에 머물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